이번 챕터에서는 RC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라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라디오 컨트롤러 구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디오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제 라디오 컨트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컨트롤러는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컨트롤러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향을 조절하고 여기 키가 이제 손으로 꽂아서 앞뒤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트림, 약간씩 오차가 있는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기하고 쌍으로 이렇게 이 제어기에 수신 안테나로 이렇게 신호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주는 리시버가 같이 쌍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리시버의 경우에는 6개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를 제어하는 데는 앞 조향 그리고 스로틀 모터의 속도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는 2개의 채널만 필요해서 이 중 2개의 채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것처럼 2개의 채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자속도 제어기라고 하는 게 한 채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서브모터, 이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서브모터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자속도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 속도가 2000 마이크로세컨드, 멈춤 속도는 100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펄스를 제어하는 서브모터 제어하는 밑에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0도에서 180도까지 이 서브모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ms, 다시 말해서 1000 마이크로세컨드, 1ms죠. 여기와 같이 매핑되어져 있고 2000 마이크로세컨드, 2msecond 여기 매핑이 되어져 있어서 2개가 똑같은 이제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이 서브모터의 경우는 앞을 향하고 있을 때 1500 마이크로세컨드, 다시 말해서 1.5ms 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의 신호가 똑같은 이제 멈춤의 1ms에서 최대값 2ms의 값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서 속도도 제어하고 방향도 제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라디오 컨트롤러를 잠깐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이제 라디오 신호가 구형파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1이 되는 순간 그 기존 이제 1이 되는 순간에 기존의 로우였다가 하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우의 값을 하이로 이렇게 바꿔줘서 상태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반전되는 0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에 조건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이했던 상태에서 로우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이런 구형파를 이루는지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이 뒤에서 이 신호를 활용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는 방향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신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채널 1번, 2번을 디지털 8번, 9번에다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으로 사용되는 조향과 모터의 속도 제어의 부분을 이렇게 4번, 5번 연결을 했습니다. 서브 모터 그리고 ESC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로를 완성했습니다. 네, 라디오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까지 다 만들었고, 이제 이 하드웨어를 이제 RC 자동차를 어떻게 프로그램하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당하는 구형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period, loop time, now, diff, current time, 그리고 long time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형파의 상황에 대한 것,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brief stat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열로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채널 두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채널 두 개에 대한 것을 배열 두 개로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6개를 다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더 늘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1번 같은 경우는 ESC,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버스 타임에 대한 것을 초기 값으로 스피드는 이제 최소값 100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형 같은 경우는 중간 1000부터 2000 사이의 중간을 1500으로 초기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에 대한 것을 96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4번, 5번 핀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번, 5번 핀을 이렇게 여기 두 개의 비트를 지정을 해서 이제 4번, 5번 핀을 우리가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펄스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앞에서 인터럽트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핀 체인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핀 체인지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1로 설정을 해서 핀 체인지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핀 체인지 마스커블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여기 8번, 9번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핀이 8번, 9번 핀에 어떤 신호가 바뀌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 핀을 일로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4ms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0ms 이하에서 모든 것이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살펴보더라도 해당하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루프 타임 부분은 이제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로 현재 시간을 저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루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형파 10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2000 마이크로 세컨드의 값들이 서브 모터 다 방향 조절하는 부분하고 스로틀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값이 어떻게 지금 입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스티어 하는 부분하고 스로틀하는 부분, 이거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입력값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스로틀에 대한 부분을 스티어 이제 방향하고 속도에 대한 것을 조절하기 직전에 3ms를 잠깐 대기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값들에 대한 것을 이제 4번, 5번 핀을 하이로 이제 이렇게 포트에 대한 부분을 하이로 다 설정을 했죠.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설정되어져 있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이 여기 펄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디퍼런트 타임이 정해진 시간 이상이 되면 0으로 만들어서 구형파가 만들어져서 4번과 5번 핀에 입력된 신호가 똑같이 4번, 5번 핀에 출력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도 프린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방향에 대한 것을 입력받은 것을 출력하고 여기는 속도에 대한 것을 입력받은 것을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구형파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라디오 리시버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핀 체인지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로우 인룸은 하이로 바꾸고 하이 했을 때는 로우로 바꾸면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저장되도록 해놨고 스로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프리비어스 타임이 로우에서 하이 이렇게 로우에서 하이가 된 상태에서 쭉 가다가 또 로우가 되겠죠. 이 시간에 또 펄스 1에 그 해당하는 값을 저장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을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펄스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RC카를 이제 만들었는데 RC카에서 여기 안에 밑에 있는 키를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고 위에 있는 핸들을 사용해서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앞에 서브 모터가 이 앞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여기 ESC가 붙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에 보셨던 구형파 신호를 가지고 여기 방향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전체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블루투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도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블루투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부분으로 장을 구성했습니다. 블루투스 제어 자동차에 대한 것을 만드는 회로 부분입니다. L2981이라고 하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고요. 레프트, 라이트 두 쪽에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12V를 입력받아서 5V를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모터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제어 신호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로를 살펴보면 여기 이 블루투스에 대한 것을 이 블루투스 신호를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RxD는 10번을 사용했고 여기 TXD는 11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했고요. L298 같은 경우는 오른쪽 모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D에 5, D에 3, D에 4, 5번, 3번, 4번 그리고 왼쪽 모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D에 7번, 8번, 6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씩 5번, 3번, 4번에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는 7번, 8번, 6번에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제어되는 자동차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회로 연결할 때 블루투스 연결을 10번, 11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 연결할 때 오른쪽, 왼쪽 선을 연결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PWM 제어를 사용하는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제어하는 용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는 150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제 여기 드라이버 모드로 해서 전방향, 후방향, 좌측, 우측 이렇게 4개의 방향에 대한 것을 여기 DER 모드에다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속도를 반영을 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모드와 스피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S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되면 D 드라이브 모드에 저장이 되고요. S는 스탑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F는 포워드의 약자입니다. 전방향. 요게 F가 저장이 되고 B가 들어오면 요거는 백워드 뒤로 B를 저장하고 왼쪽으로는 L을 저장하고 오른쪽은 R을 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Q하고 A는 속도를 높이는 거, 속도를 낮추는 거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부터 A까지를 정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먼저 셋업에서 통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리얼로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리얼 9600 그리고 블루투스도 9600으로 같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과 뒤에 대한 것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쌍으로 이제 멈출 경우에는 로우 또는 하이의 신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로우 하이 로우를 통해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이제 L298에서 설명했던 그 모드를 이제 각각의 2개의 쌍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2비트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서 앞, 뒤, 멈춤에 대한 것을 구현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셋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루프로 넘어가면 여기서 블루투스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한 것을 입력받고 이제 먼저 시리얼로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고요. 입력받은 문자를 set mode speed라고 하는데 입력을 해서 앞에서 살펴본 함수죠. 여기다 입력을 해서
S부터 A까지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것에 따라서 스탑할 것인지, 뭐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오른쪽, 왼쪽 바퀴에 대한 것을 이제 앞으로 갈 때는 하이로우를 선택해야지 똑같이 앞으로 굴러가겠죠. 그리고 백으로 갈 때는 이걸 반대로 로우 하이 해야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뒤로 분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한쪽은 로우 하이 그리고 한쪽은 하이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왼쪽으로 돌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우 하이로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멈추도록 이렇게 함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몽땅 여기 같이 적용되도록 해놨고 왼쪽 또는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는 속도를 도는 타이밍에 살짝 느리게 돌도록 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속도로 이렇게 줄여 놓았습니다.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블루투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은 상태이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 먼저 페어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블루투스 칩에 대한 것을 HC06으로 되어져 있어서 페어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앱에서는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제 제어를 하는 모드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키에 대한 먼저 매핑을 해야 돼서 여기 이제 그 해당하는 매핑 과정을 거쳐서 여기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F, 여기는 B, 여기는 L, 여기는 R, 그리고 여기는 스탑, 여기는 속도 업, 여기는 Q라고 했고요. 여기는 A라고 매핑을 해서 이 자동차를 제어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받으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값에 대한 것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키값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답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 여기 페어링을 HC06, 05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연결이 다 된 상태에서 게임 모드로 들어오면 이와 같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서 각 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윗방향, 밑에 방향,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값을 설정하고 위에 멈춤, 그 다음에 속도 낮춤, 속도 업, 속도 낮춤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서 다시 이 앞에 눌러서 조이스틱으로 넘어가면, 게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까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